권성동 의원 기사가 제일 많네요. 통일교 총재에게 그래 절은 했어. 그래 절은 했다고. 예. 그 말을 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통일교와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한학자 총재를 만나 큰 절을 올렸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래는 어떤 관계도 없다고 했었거든요. 영상 있으면 한번 봅시다.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군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정말도 했지만 청탁, 조직 연계, 어떤 부적절 관계도 없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통일교 윤 씨가 권성도 의원에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고 보낸 문자를 특검이 확보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자도 확보했죠. 예, 그런 문자도 확보했는데 교인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고 돈도 안 주는데 왜 큰절을 해요? 예. 그리고 방금 말한 대로 돈을 준 이유 문자가 있잖아요. 그 문자 내용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네, 총장님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라고 윤 씨가 권성도 의원에게 보냈습니다. 그런 문자를 특검 확보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안 줬는데 저런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바보도 아니고 무슨 소리냐 하고 답장 문자를 남겼겠죠. 그런 게 없다는 소리는 돈을 받았다는 소리죠. 예, 그렇게 강력히 의심이 되고 그 와중에 이제 한학자 총재도 입장을 냈네요. 예, 자기는 불법 지시한 적 없다. 네, 허위 사실이고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메시지를 통일교 관계자가 대독했습니다. 이거 영상으로 한번 봅시다. 이거는.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통일교 윤 씨 아내 전 통일교 재정국장이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에게 보낸 문자가 나왔었잖아요. 네, 한학자 총재가 여러 말씀과 함께 권성동 의원에게 선물과 금일봉도 줬다는 문자를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재정국장이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에게 총재 이렇게 하였다고 보고를 하는 문자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내부 보고인데 금일봉 줬으니까 금일봉 줬다고 하지. 교주가 금일봉 안 줬는데 금일봉 줬다고 보고합니까? 게다가 이 비서실장도 실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윤호가 있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금일봉을 지시 없이 어떻게 줬겠어요. 그리고 그날 그렇게 금일봉 쇼핑백을 줬다고 하는 그날 오후에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윤 씨와 윤석열을 만나게 해줬고 그때 윤 씨는 윤석열에게 현안을 얘기했다. 이거 아닙니까? 네, 제5UN 사무국 유치 ODA 활용이란 현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에게.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라고 했대요? 그와 같은 상황을 논의해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앞뒤가 딱딱 맞잖아요. 예. 수첩에 돈을 줬다는 얘기, 문자로 잘 써달라는 얘기, 그리고 비서실장의 문자, 실토, 비서실장과 주고받은 재정국장의 문자, 비서실장이 총재 지시 윤호가 있었다고 하는 진술, 그리고 현금 사진도 있다고 그랬잖아. 예. 앞뒤가 딱딱 맞잖아요. 모든 게 다. 그리고 그날 윤석열을 만나게 해주고 빼박인데 권성동 의원이 영장 판사가 대놓고 봐주는 게 아닌 한 저는 이번에는 못 빠져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아마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 체포동의안 보고가 될 거고, 예. 그럼 오늘 처리가 안 되고 다음 본회의인데 다음 본회의가 언제입니까? 9월 9일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 날입니다. 아하. 그러면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 체포동의안이 올라갈 거고 9월 9일 뭐 민주당 의원 대부분 출석할 거고, 예.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니까 민주당 의원만으로 되거든요. 그럼 체포동의안 그날 통과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략 9월 둘째 주 주말께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어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빠져나오기 힘든 것 같다. 이 최근에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 잘 모르시겠지만 권성동 의원은 큰 위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아났지 싶을 정도로 매번 살아난 정치인인데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통일교로부터 청탁 혹은 금품 수수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고 수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를 만나서 큰절을 했다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품 수수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글을 썼더라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보이겠지만 정치인은 선거에서 단 한 표라도 얻기 위해서 불법이 한다. 그러면서 각종 종교를 다 거론합니다. 성당에 가면 미사, 절에서는 불공, 교회에서는 찬송을 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 종교시설에 방문해서 그 예를 따른다. 이런 내용들을 쭉 썼어요. 글쎄요, 저는 저 글을 보면서 뭐 절했다고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청탁 혹은 그 금품 수수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어떤 발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크게 뭐 나는 없다 그런 적 없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 권성동 의원이 하는 말이 맞아요. 그 정치인이 종교 시설 가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예법을 하는 것 가지고 누가 욕하는 사람은 없죠. 뭐 예. 통일교 가서 그게 예법이라고 하면 뭐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핵심은 이제 권 의원이 통일교의 민원 창구였다라는 그래요. 거잖아요. 예. 그 민원 창구 뭐 UN 사무국 그다음에 ODA, 뭐 아프리카 한일 해저 터널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쨌든 권 의원을 통해서 윤 전 당시 그 당선인한테 청탁을 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들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도 나오고 그 과정에서 금품 수수 얘기도 나오고 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빼고 큰절 얘기를 하니까 약간 이 지금 논점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희석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 뚜렷하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그 저희 한겨레 취재 결과를 네네. 보면 그러니까 당선하고 한 10여일 후쯤 2022년 3월 22일에 네. 이 가평에 있는 그 천정궁이라는 한학자 총재가 기거한다는 곳에서 만났고 그날 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데리고 윤석열과 독대를 주선했다. 권성동 의원이. 그러니까 당선자 사무실에서. 끝나고 나서 이제 그렇죠. 모시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네. 통일교의 이른바 수건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시 저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 내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진행됐던 내용들을 보면 인수위가 그로부터 한 열흘 후, 한 일주일 후쯤 되겠네요. 3월 30일에 외교안보 분과 작성했다라는 내용들,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 이 내용을 보면 아프리카 공적 개발 규모를 2배를 증액한다는 목표를 반영하겠다. 그리고 2024년도에 실제로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윤석열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공적 개발 원조가 2030년까지 100억대로 확대돼서 발표가 되기도 100억 하고요. 달러. 그렇죠. 예, 100억 불로. 100억 불이면은 우리 돈으로 한 3조 그렇죠. 되는 거죠. 예. 네. 1,300원 잡았을 때 그렇다는 거고. 어마어마한 예. 거죠. 그리고 꾸준히 얘기했던 이 캄보디아 메콩강 얘기도 나오는데 개발 사업 관련해서 뭐 아시다시피 그 공적 개발 원조 ODA 차관 한도액이 7억 불에서 15억 불, 30억 불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윤영호 씨 공소장 내용 중에 보면 같은 날 이른바 그 건희2라고 하는 그 전화로 윤영호 씨에게 연락이 왔고 도와주라고 했다. 전화를 주라고 했다. 그리고 대선 도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한 총재님 잘 지내시냐, 건강하냐, 감사 말씀 꼭 전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황은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권성동 의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민원 창구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럼 통일교가 뭔가를 바라는 게 있고 그리고 실제 뭐 약 일주일 후쯤에 뭔가 진행됐거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 3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진행됐던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그 사이에 오간 게 금품이 아니라면 이게 설명이 되느냐. 한번 우리가 이제 대충 날짜를 보자고요. 2022년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3월 10일 새벽에 이제 당선자 발표가 났죠. 금거북이 발이 달려서 뭐 한 마리만 가고 나머지는 도망갔는지 모르겠는데 금거북이 대략 그 편지 서신 내용을 보면 당선을 축하합니다 내용이죠. 그렇죠. 그렇다는 내용. 얘기는 예. 한
3월 15일부터 뭐 한 20일 사이 뭐 그쯤 아니겠어요? 대체로 그 당선 축하하는 게 그쯤이고 예. 사실은 3월 20일까지 윤석열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하면 3월 14일 날 처음으로 국방부 청사를 들러서 둘러보고 물론 윤이 직접 한 건 아니죠. 그 밑에 이제 부하들 네. 지금 알려진 윤핵관들 등등이 하고 20날 직접 브리핑을 합니다. 그렇죠. 단 하루도 청와대에 있지 않고 용산 시대를 열겠다 하면서 그 20날 브리핑을 해요. 온 국민이 봤죠. 무슨 조감도 같은 거 나오고. 맞습니다. 예. 직접 가르칠 예. 때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22일이잖아요, 지금. 그죠? 예. 22일 날 권성동이 직접 이제 천 원궁 있고 천 정궁이 정궁이 있고. 백악관 같이 생긴 두 개 건물 중에 위에 거기에 이제 가서 알현을 하고 제가 재미나이에 물어보니까 예법이 이제 재배가 아니라 삼배를 하는 거다. 우리 저 고사 같은 거 지릴 때 삼배하고 그러잖아요. 예. 삼배를 하는 거는 아주 극진한 그 신도들의 예의라고 하고 사실은 비신도들은 목례로 한다라고 재미나이에 나와 있습니다. 예, 목례만 해도 되는 건데 지금 이제 크게 한 거죠. 예, 구글에서 이제 파악을 했네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방송 오기 전에 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대동에서 나와서 윤과 했다. 자, 그럼 우선 독대를 했다는 거죠. 그때 예. 돈은 안 줬다라는 얘기를 오늘 동시간대 저 페이북 쓸 때 똑같이 천정궁에서도 발표를 하죠. 또 그 말은 한학자 총재 육성으로 안 하고 입장. 여성분 목소리로 또 이렇게 이게 합니다. 통일교 안에 아나운서가 있더만요. 네, 그 있더라고요, 아나운서라고 진짜. 자막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요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 윤영호 그 세계본부장의 부인 이모 씨가 재정부장이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그러면 금고가 물론 큰 공고가 있고 작은 공고가 있었다고 하고 세력 싸움도 있었다고 그러지만 큰 돈 들고 나는 정도는 자기들이 알고 있었겠죠. 예. 회계상에 기록하는 게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꼼꼼한 분들이잖아요. 예. 중식당에서 만날 때 2시간 전에 사진 서비스까지 했잖아요. 헤어지고 나서 오늘 드린 돈은 작은 돈이지만 후보님을 크게 위해 잘 써달라. 써주세요 등등 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건 본인이 아무리 절만 저렇게 일부러 논점을이기로 절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건 피해가기 어려울 거다. 한학자 총재가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예. 돈을 안 줬다는 내용이 아니라 불법 정치 자금을 주지 않았다. 그렇죠. 그 워딩 자체. 네, 돈을 줬는데 그게 불법 정치 자금이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이제 변론의 기본은 객관적 증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예. 그건 인정하고 그 위에 내한테 유리한 그 시나리오를 덮어쓰는 게 보통 변론의 전략인데 지금 객관적 증거가 너무 많아요. 문자 그리고 사진, 그 돈 사진도 있었고 메모 그리고 증언까지 나온 상태라서 사실 지금 마냥 지금 권성동 의원처럼 마냥 부인하는 건 저희 몇 번 말하는 것 같지만 망한 변론의 전형이다.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그 특검이나 재판부 들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사실상 이제 정치적으로 나가고 저희끼리 소위 말하는 건 쥐지쳤다.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투긴 좀 힘든 것 같다. 왜냐하면 한학자 총재마저 그 불법 정치 자금이 을 준 적은 없다라고 말하는 건 돈을 줬다는 건 스스로도 이거는 피해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학자 총재의 그 발언은 변호사의 조력을 정확하게 받고 진행된 것 한 것 같고 같고. 권성동 의원의 페이스북 메시지는 그냥 쓰셨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적 수사. 네, 정치적 예. 수사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구승 변호사는 그 전문 용어인 지지쳤다라는 표현을 써주는데 제대로 안 들려가지고 다시 한번 읊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해 주는 여러 내용들 중에 지금 의심되고 있는 것은 이제 한학자 총재라는 사람이 해외 원정 도박 관련된 의혹이 있고 그게 수사가 진행이 될 때 2022년 10월 3일께 카지노 도박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 관련해서 2013년에서 14년 사이에 자금 출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수사 자료를 전달한 정황을 특검팀이 파악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줬다라면 글쎄요, 이제 뭐 권성동 의원 다 아시다시피 검찰 출신이고, 그리고 뭐 윤핵관 유명한 이철규 의원은 또 경찰 정보 쪽 출신이고, 이들이 뭐랄까요, 일종의 게 암암리에 알려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이 당시에 이 내용을 내사 중에 이제 중단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특검에서 파악한 것은 실제 당시에 통일교 재무국 총무국 대부분 이제 돈 관련된 걸 관리하는 곳이죠. 이 소속 직원들이 사무실에 컴퓨터를 포맷하고 2010년부터 13년 사이에 회계 정보를 삭제하거나 조작했던 정황들이 확인이 된다. 뭐 여러모로 의심스러운 상황이 네네.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카지노, 통일교 이 부분을 잘 언제 어느 시점 거를 수사한 건지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그래서 이제 모 경찰청을 이제 저 압수수색도 했잖아요. 예. 강원도에 있는. 맨 처음에 강원도의 경찰청은 강원 경찰청밖에 없지 않아요?
아 그런가? 네네네. 하여튼 그 압수수색하고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했던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한학자 총재가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잃었다라고 해서 이미 알려진 거 그거는 금액이 8억 얼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앞쪽에 수사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훨씬 큰 금액이에요. 약 600억 원 정도 된다는 설이 밖으로 나왔어요. 이게 한학자 총재 혼자가 아니라 그 일행이 있었다는 거 예, 아니에요? 요건 뭐냐면 그야말로 어떤 놀이를 위해서 시간을 뭐 때우고 놀기 위한 이 카지노 어떤 갬블링 성격이 아니고 돈 세탁 목적의 그 카지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이 부분 수사가 별개로 돼 있다는 거를 이해하면 금방 왜 자꾸 통일교와 카지노가 나올까. 그리고 어느 기자분이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거 봤는데 의혹 중에는 라스베가스의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카지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방송에서 예. 얘기를 하시던데. 네. 진짜 그 의혹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 뭐 얘기가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이 정도 진행이 되니까 권성동 의원이 그 소위 말하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뭐 과거에 이제 서명한 적도 있었고 지금도 그 입장은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 정기국회 안에 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구속 여부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게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싹 다 합쳐가지고 봤을 때 권성동 의원은 구속이 되는 걸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순서상 보면 체포동의안이 이제 제출이 되죠. 국회에 예. 제출이 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부터 이제 72시간 이내 이때 그 투표가 예. 진행이 되고 또 이게 그 기준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예. 그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그렇죠. 그냥 통과되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불체포 특권을 뭐 행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예,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권성동 의원이 자기가 어떤 의지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본인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어떤 뭐 의지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나오는 뭐 정황 증거, 뭐 증언, 뭐 여러 가지 너무 명확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 뭐 구속은 피할 수 없지 않을까. 그게 좀 대체적인 관측인 것 이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이제 구속 사유는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랑 도주 우려, 뭐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에 응하지 않은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인데 사실 1,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넘어가 줄 수 있는데 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 우려를 직접 몸소 보여줬고 그리고 그 증거인멸 우려의 보통 하위 카테고리가 이제 진술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요. 뭐 예. 영향력을 미쳐서 다른 참고인이나 증인들의 그 진술을 바꿀 우려가 있느냐를 우리 그때 배달 기사님께서 그 증언을 확보를 해주셨죠. 그 전화를 받아주셨죠. 전화를 예. 받아주셨고 그 계속 그 윤영호 씨와 계속 소통을 해서 경찰 진행 상황을 보고 진술을 오염시키려는 행위를 이미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영장을 기각할 전혀 사유가 없죠. 근데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면 지금 약간 지지분이 됐던 특별재판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을까 예.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